12억 원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이민수 씨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숫자였습니다. 아내 김숙희 씨는 그 숫자를 보며 처음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 끝에 찾아온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알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김숙희 씨의 30년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가족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남편 이민수 씨의 계좌를 정리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유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던 김숙희 씨는 은행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계좌에 매월 자동이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남구의 한 주택담보대출 계좌로 15일과 말일 두 차례에 걸쳐 꼬박꼬박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이었습니다. 아들 이준호 씨는 눈썹을 찌푸리며 그 계좌가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김숙희 씨는 그저 멍하니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또 다른 대출이 있었던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원이 보증인의 이름을 확인해주는 순간 숙희 씨의 얼굴에서 혈색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보증인의 이름은 이혜은, 다름 아닌 막내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행 로비의 잔잔한 음악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숙희 씨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혜은이가 강남에 집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 집의 전세금을 남편이 대주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아내에게는 한마디도 없이. 아들 이준호 씨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은이는 변호사로 일하며 충분히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 사실을 숨기면서까지 딸을 따로 도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준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동생 혜은의 이름이 떴습니다. 이준호 씨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 이혜은 씨의 목소리는 급하고 작았습니다. 은행에서 어머니가 물어보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혜은 씨는 아버지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정도를 해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니 비밀로 하자고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 김숙희 씨가 천천히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내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해줄 여유가 없는 사람. 남편의 눈에 비친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이민수 씨가 딸 이혜은 씨에게 처음 돈을 보내기 시작한 것은 14년 전이었습니다. 혜은 씨가 막 서울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필요했고 초반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이민수 씨는 아내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딸의 계좌를 보증하고 매달 꼬박꼬박 송금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14년이면 5억 400만 원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상환된 금액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아내 김숙희 씨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생활비를 아끼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빠듯하게 살림을 꾸리면서도 그 돈의 일부가 딸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민수 씨에게 딸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아끼지 않아서 숨긴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내를 배제하는 방식이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김숙희 씨의 가슴 한편에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소외감이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은 남편의 온전한 동반자가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 나란히 앉았지만 마음은 제각각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민수 씨의 유산은 총 12억 원으로 확인되었으나 혜은 씨 명의로 보증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별도로 존재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부터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라면 배우자인 김숙희 씨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혜은 씨 측에서는 지난 14년간 아버지가 보내온 돈이 일종의 사전 증여에 해당한다면 상속 재산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준우 씨는 그 돈 자체가 부모의 공동재산에서 나온 것이므로 어머니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증여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김숙희 씨는 눈을 내리깔고 테이블 위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우 씨는 팔짱을 낀 채 천장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이혜은 씨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같은 남편을 잃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법 앞에서 각자의 자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세 사람. 이준호 씨는 먼저 자리를 피했습니다. 건물 로비에 김숙희 씨와 이혜은 씨 둘만 남겨졌습니다. 모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혜은 씨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제안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아버지가 워낙 강하게 권하셔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힘들게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숙희 씨는 딸의 말을 듣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숙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왜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켰더라도 어머니는 딸이었는데 왜 그 14년 동안 아무도 어머니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혜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 놓인 그 침묵은 비난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아직 어디로도 가지 못한 감정의 형태였습니다. 그날 밤 김숙희 씨는 오랫동안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창 젊었던 시절 웃는 얼굴로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는 숙희 씨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인지 생각할수록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워하려 하면 30년간 쌓인 기억들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함께 고생하던 시절도 있었고 서로에게 기대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딸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아내를 배제했습니다. 아내를 배려하는 척 비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결과적으로 김숙희 씨는 30년의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진심 절반만을 알고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숙희 씨는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밤만큼은 그냥 울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